안녕하세요. 마포 대치명인학원에서 숙문고 1학년 국어 내신 수업을 맡고 있는 솔빛 국어팀 진수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숙문고 1학년 자신감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번, 2번 문제에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현대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작품의 해설을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 윤동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는 많은 친구들이 알다시피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죠? 바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자, 이런 윤동주한테는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어떤 시인이냐면 앞에 부끄럼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윤동주는 항상 부끄럼이라는 이 단어를 작품 속에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자, 윤동주가 부끄러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일제강점기, 즉 조국이 주권을 빼앗긴 이 현실 속에서 나름 지식인이라고 자부했던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그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을 많은 작품에 담았는데요. 자, 자화상도 이 내용이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정확한 식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선지 1번은요.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대요. 자,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소재는 바로 우물입니다. 자, 우물에다가 별표를 쳐주시고요. 이 우물이라는 것은 비친 모습을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이 시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아 성찰의 매개체를 가서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이 행위의 상징성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자, 1번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2번입니다. 화자의 초라한 처지와 달리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니은을 보시면 이 우물 속에는요, 달이 밝고요,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또 가을이 비추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소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자연입니다. 자, 우물 속에 비친 이 자연의 모습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고와 같은 이 연결어미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열거한다. 자, 혹은 나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인 화자의 초라한 처지와 달리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2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민지 현실을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자, 윤동주 씨가 나왔는데 만약에 선지에서 부끄러움, 자기 반성, 자아 성찰 같은 키워드가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래도 정확하게 식구는 분석해야 하니 디귿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이 사나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는 누굴까요? 바로 화자 자신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물 속에 비친 나 자신을 한 사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자는 현재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나이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미워진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미움의 감정이 되겠죠. 자, 미워하는 이유는 3번. 현실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자,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 자, 첫 번째 이 사나이한테 느꼈던 감정은 미움이었어요. 그런데 리을을 보면은 미워져 돌아가다가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 사나이한테 가여운 감정, 즉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자, 이 구절은요, 결국 이 현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4번 선지 역시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에 사나이와 완전한 이별의 상황이 전제된 것으로 분열된 자아와의 화해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다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자, 정서가요. 맨 처음에는 미웠다가, 두 번째는 가엾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일단 이 구절은요. 자, 이 그리운 사나이의 모습은 바로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5번 선지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자, 사나이와의 완전한 이별의 상황이 전제된 것으로 분열된 자아와의 화해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자, 이 그립다라는 것은요. 어쨌든 애정이 전제가 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나이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가 자,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화자의 심리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자, 아까 이 우물에 비친 사나이를 바라보는 감정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자, 첫 번째는 이 사나이한테 뭘 느꼈어요? 미움을 느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갑자기 가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움으로 시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따라서 미움과 연민과 그리움이 나란히 제시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윤동주의 자화상이었고요. 이어서 3번,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번 문제는요. 고전소설인 최척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인데 자, 우선 분량이 현대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길고요. 그다음에 이 소설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최척과 오경이라는 소설의 주인공들은 총 3번의 이별과 재회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떨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나란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을 읽다가 도대체 지금 이게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고 어느 사건이 더 뒤에 나타난 건지 그 시간 순서를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만남과 이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시간의 흐름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문제입니다. 4에서 최척과 오경의 재회가 가능하도록 한 매개가 되는 소재 2가지를 찾아 쓰시오. 자,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서답형으로 찾아 쓰시오가 나왔다면요. 자, 각색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그 단어 혹은 시어를 그대로 답에 써야지만 정답으로, 온전한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 쓰시오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경자년 봄. 최척은 자, 주인공 이름에 먼저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송우를 따라서 한 마을의 장사꾼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 지금의 베트남으로 장사를 하러 갑니다. 자,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을 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아마 느낌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최척과 이 일본 배. 자, 만남과 이별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현재 최척과 오경은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일본 배에 누가 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바로 오경이 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됩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와요.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가 보이지 않았대요.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자, 여기까지는 그때 당시 처했던 상황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서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서 가슴 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고 해요. 이때 최척의 퉁소 소리에 요게 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자,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부라던 소리가 뚝 그쳤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바로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정답은 최척의 퉁소 소리와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왜 최척과 오경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냐면요. 둘이 이제 여자 주인 최척과 이 오경이가 서로 만나 있을 때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지은 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경 입장에서는 퉁소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뭔가 내 남편이 부른 노래 같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내가 지었던 시를 읊으면 만약에 저 퉁소를 부는 사람이 최척이라면 나인 걸 알지 않을까 하는 이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조선말로 시를 읊은 거예요. 자, 따라서 3번의 정답은 퉁소 소리, 그 다음에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 이 두 가지를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향이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건 발생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선지를 보면 최척과 오경이 바다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경자년의 겨울일이다. 자, 이렇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반드시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4 부분에 경자년,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옳지 않은 답이 되겠죠. 자, 겨울이 아니라 봄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선지 틀린 답이고요. 자, 2번. 최숙과 심씨가 몽석과 만났을 무렵 오경은 돈우에게 붙잡혀 있었다. 자,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요. 우선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을 먼저 찾으시면 되는데 자, 앞에 나와 다 부분에 나와 있었거든요. 자, 나의 어떤 아이 울음소리이길래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자, 최숙 등장인물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심씨도 한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손주인 몽석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오경은 외적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대요. 자, 앞에서 나온 이 이때라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와 다는 지금 나란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숙과 심씨가 손주인 몽석이를 만났을 그때 오경이는 외적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라고 유기적으로 시간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은 옳은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은 옳지 않았고요. 자, 3번.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요흥으로 넘어갔을 때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외적에게 붙잡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뽑아서 본문에서 찾으시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유문, 요흥이 나오는 구절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 구절은 본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일 첫 번째 가를 보시면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마지막 구절에 자, 여유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에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때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뤘을 때의 일이다. 자,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여겨서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서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영곡사에 이르렀는데, 자, 영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자, 이 부분은 아까 손주를 만나게 되는 그 구절이 되겠죠. 자, 따라서 3번.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요흥으로 넘어갔을 때 이 붙인 심씨와 장모가 외적한테 붙잡힌 게 아니고요. 자, 이에 앞서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어나 부사어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여유문이 죽고 힘들어하던 최척이 송우를 만난 시점에, 자, 4번 선지. 오경은 물에 빠져 죽기를 결심했다. 자, 그럼 오경이 물에 빠져서 죽을 결심을 했던 그 구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선 라 부분을 보시면요. 자, 마 부분을 보시면 그의 겨울, 여유문은 병으로 죽게 돼요. 자,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를 떠들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봅니다. 자, 이때 일단 마에서 지금 함께 다니던 여유문이 죽어서 슬퍼하던 최척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앞에, 자, 이 다에서 오경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유문이 죽기 이전에 오경이 물에 빠져 죽을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최척이 송우를 만난 그 시점이 아니고요. 자, 그 전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오경이 도누와 함께 배를 타며 중국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최척 역시 송우와 장사를 시작했다. 자, 근데 이때 최척은 송우와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자, 5번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자,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수필이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우선 갈래의 특성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은요. 수필 형식입니다. 자, 이 수필이라는 갈래가 생소한 친구들도 있고 아마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수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 자, 화자, 작가가 겪은 체험이나 경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체험과 내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필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교훈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적 갈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자, 다른 형식적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 1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자, 이 글은요. 현재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요. 마의 가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신이라는 청자를 설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당신은요. 글을 읽는 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혹은 이 작가가 이 수필을 전달하는 상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당신이라는 청자를 설정해서 우선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 거리감을 줄이고 있죠. 자, 거리감을 줄이고 친근감은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옳은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서간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마 서간문 형식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답을 고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서간문 형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 편집글 형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집글 형식.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편집글 형식으로 이루어진 수필이다 해서 서간체 수필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시험에 등장을 하기도 해요. 이 키워드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3번입니다. 특정 글귀로 글을 마무리 지어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자, 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자, 여기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이 큰 따옴표 안에 지금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자, 따라서 3번도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요.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은 답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자연물과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여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작품은 소강리 소나무 숲, 자, 소나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화자는요, 현재 이 자연, 자, 소나무라는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 자, 예찬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자연과 대조되는 존재가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 화자는 계속해서 인간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 또 하나 소비적인 주체로 그리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예찬적 태도가 아닌 비판적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5번은 옳은 답이기 때문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문법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의 말하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학생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가부터 보면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됐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그랬더니 지혜가 고마워 석재야. 많이 떨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라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대화를 두 학생들이 나누고 있죠. 자, 1번 선지입니다. 가에서 석재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최대화하고 비방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칭찬의 경륜을 지켜 말하고 있다. 자, 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 정말 잘하더라. 라고 이제 칭찬을 최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방은 최소화해요. 자, 어떤 구절에서 드러나냐면 자,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을 최소화시켜서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1번에 칭찬의 경륜을 지켜서 말한다. 맞는 선지고요. 자, 2번입니다. 가에서 석재는 상대방을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의 경륜을 지켜 말하고 있다. 그쵸? 지혜가 충분히 잘했던 상황에서 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2번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가에서 지혜는 상대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겸양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지혜가 고마워 석재야. 많이 떨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지혜는 고마움을 표출하고 있죠. 고마워 석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서연은 선생님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겸양의 경륜을 어겨서 말한대요. 자, 나를 보면은 선생님이 서연아 너 진짜 잘했어 라고 칭찬을 했더니 서연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나치게 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4번도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에서 석재는 상대와 의견이 달라도 공감을 먼저 표하고 이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동의의 경륜을 지켜 말하고 있다. 자, 다 부분을 보시면요. 얘들아 우리 오늘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라고 지혜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석재는 이 제안을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요. 자, 좋은 생각이야.
발표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다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라고 대안책을 제시하면서 지혜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자, 공감을 먼저 표하고 그 다음에 이 내일 가는 건 어떨까? 이 부분이 이견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죠. 자, 따라서 5번도 옳은 선지입니다. 자,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현대 문법 중에서 이제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기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의 기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기억에 니은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자, 기억에 나오는 이 니은이라는 것은요. 자, 간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간다는 가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자, 현재를 나타내는 니은. 자, 선어말 어미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자, 근데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할 때 붙은 이 니은 선어말 어미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가 다음 달인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니은의 엇은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자, 여기서는 엇. 자, 피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엇이 붙은 상태예요. 자, 이 엇은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엇의 의미는 뭐냐? 바로 상태가 완료되어서, 자, 상태가 완료되어 지속되거나 혹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활짝 피었구나 라는 건 과거에 피었던 꽃이 지금까지도 쭉 예쁘게 피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과거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한다 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디귿의 엇을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자, 여기서 발화시라는 것은요, 말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엇이 아니라 이대로만 공부한다면 나는 무조건 대학에 붙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미래를 의미하고 있죠. 자, 확실한 혹은 정해진 미래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3번 맞는 답이고요. 자, 4번입니다. 리을의 get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자, 선어말 어미 get은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 자,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자, 이것은 지금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따라서 4번도 옳은 답이고요. 자, 마지막 5번 선지입니다. 미음의 get은, 자, 또 get이 나왔어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자, 지금쯤이면 서울에 도착했겠구나. 너 진짜 힘들겠구나. 다 추측을 의미하는 선어말 어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거의 다 끝났으니 조금만 힘을 내서 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8번. 보기에 기억이 실현되지 않는 능동문은, 자, 지금 보기에는요, 피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어가 동작으로 제임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 피해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당한 사람이잖아요. 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피동이에요. 자, 이때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 이히 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에 의해서 실현이 된대요. 자, 지금 밑줄 친 이 기억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바로 자, 접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전미사 이히 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동인데,
자, 우리가 이 피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형 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혹은 짧은 피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과서에 가장 자주 명시된 표현은요, 바로 파생적 피동입니다. 접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는 다 모두 동일한 피동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기의 기억, 즉 이 파생적 피동이 실현되지 않는 능동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올라갈 건데, 5번부터 올라간다는 건 윗부분에 답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5번 봅시다.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었다. 자, 여기서 잡아먹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어떤 접사를 붙일 수가 있죠? 잡아, 먹, 그 다음에 접사인 희가 붙을 수 있어요. 희, 다. 자, 그럼 여기서 피동접사 이희리기 중에 희가 사용이 됐네요. 그럼 5번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자, 4번입니다. 그는 옷을 옷걸이에 걸었다. 자, 걸었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옷이 옷걸이에 다. 자, 여기선 피동접사 뭐가 쓰여요? 이희리기 중에 리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선지, 그녀가 나뭇가지를 꺾었다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나뭇가지가 그녀에 의해서 혹은 그녀에게 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희리기 중에 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다. 자, 피동으로 바꾸면요. 소설이 사람들에 의해 읽힌다. 자, 희에 선어말어미 니은, 그 다음에 다가 붙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동접사 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번 선지에 자, 그는 공을 멀리 던졌다. 자, 이 던지다라는 용언의 원형을 피동으로 바꿀 경우에는요. 이희리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 자, 다. 자, 요렇게 바꿔서 표현이 됩니다. 자, 어지다. 자, 요렇게 피동 접사가 아니라 뭐뭐 어지다가 붙는 표현을 우리가 장형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단형 피동이랑은 반대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자, 긴 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파생적 피동이 아닌 얘를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1번. 자, 던지다는 파생적 피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통사적 피동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는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현대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의 1년, 2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1년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뭐뭐 하랴 라는 서리법이 쓰였고요. 자, 일단 1년에서 지금 주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꽃을 피우려는 나뭇가지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연으로 내려가 보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자, 2연이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자, 바로 이 꽃을 피우려는 눈의 도전을요. 자,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9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 2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1년에서 말한 내용을 2년에서 더 구체화시켜서 진술하고 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년에서 말했던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남분분 춤추고 싸그락싸그락 두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자,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아까 2연까지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가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이 구절은 조금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아름다운 상처, 역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모순이 드러나는 구절이고요. 자, 달을 한번 보면 볼이 빨개졌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마구 뛰었지요. 누가 마음알까 숨고만 싶었지요. 자, 이 가와 다의 내용을 딱 비교를 했을 때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 보면요. 우선 자, 가와 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가의 화자는 다의 화자보다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비관적인 태도라는 게 무슨 의미죠? 자, 비관적이다라는 것은 자, 슬프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태도고요. 자, 그런데 가에서는 지금 이런 비관적인 태도가 따로 등장하진 않고 있죠. 자,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답. 자, 다음 2번입니다. 가에 나타난 사랑의 주체는 다의 화자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자, 여기서 가에 나타난 사랑의 주체, 아까 이 노력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었죠. 뭐를 통해 구체화시켰어요? 남분분 싸그락싸그락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의 화자는요, 볼이 빨개지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요, 누가 마음알까 숨고만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의 사랑의 주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 다의 화자는 숨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숙문고 1학년 자신감 모의고사 해설이 모두 다 끝났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해설 영상 잘 들으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틀리게 되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아마 내신 수업 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